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1분기 GDP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서 시장에 잠시 놀라움을 안겨줬는데, 그러니까 수입이 급증한 것 때문이다. 세 방목 보면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이런 해석이 나왔고요. 또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관련된 협상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또 투자자들은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마감하고 나서 실적 공개했는데 예상치 상회한 결과 보여주면서 시간 외에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한국 관련 지표는 뭐 보합권 정도에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미국 보면 장 초반에는 상당히 많이 빠졌다가 초반 넘어가면서부터 낙폭을 줄이고 그리고 후반에는 이제 플러스로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혼조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은데 장중의 변동폭 저점 대비 고점까지 어떤 변동폭이 상당히 요란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뭐 이슈가 좀 있었죠. 아무래도 1분기 GDP 나왔는데 잠시 후에 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한 그런 수치를 확인했다라는 점에서 좀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해석하고 보니까 뭐 회복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좀 해석이 됐고요. 다음에 또 하나 물가지표 오늘 나왔는데 4월 PC가 또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와서 아직까지는 일단 물가는 괜찮은 것 같다. 물론 이건 관세 영향 받지 않는 물가로 보여집니다만은 일단 물가마저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 좀 골치 아플 뻔했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여졌고요. 트럼프는 현재 지표 보면서 1분기 지표 둔화는 바이든 정부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전 정부 탓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을 SNS에 올려서 약간 좀 비판을 받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분기 GDP 수치 자체는 약간 왜곡된 측면이 있고 또 로이터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중국 측에서 그러니까 미국산 제품 일부에 대해서 관세 면제하는 그런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또 기존의 어떤 몇몇 품목들에 대해서 관세 면제하는 내용들을 공개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품목을 정하는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또 야후 기사 보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미국 측도 관세 관련해서 중국에 접촉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또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도되니까 이게 미중 간에 뭔가 좀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평가가 되면서 또 낙폭을 줄이는데 일부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빠지면 기관은 좀 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이 매수하면서 좀 방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뭐 누가 매수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근에 하락할 때마다 개인이 등판을 해서 주식을 좀 사들이고 있다더라요. 뭐 이런 내용들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 압박은 기관이 그리고 보충은 개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구도가 이제 미증시에서 좀 만들어진 거죠. 자, 이제 중요한 지표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 ADP 민간 고용은 예상치보다 줄었습니다.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보통 ADP 민간 고용보다 비농업 일자리를 더 중요하게 봐서 이 지표는 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인력 담당자들이 이 엑셀 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급여 얼마 줬어요라고 입력을 딱 하는데 이게 숫자가 늘어났네. 급여 줬다고 하는 사람이 줄어들었네. 이 수치 가지고 ADP 민간 고용을 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다른 고용 지표에 비해서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 지표 자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1분기 GDP 예, 뭐 보통 우리가 성장률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1분기 미국의 어떤 성장률을 보면 마이너스가 났어요. 예, 이 플러스 나오다가 마이너스 0.3%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연간 마이너스 0.3% 올해 그렇게 찍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세 방목을 봤더니 수입이 끌어내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실제로 보면 소비가 1.2% 플러스 요인, 투자가 3.6% 플러스 요인, 정부 지출 마이너스 0.25 마이너스 요인, 수출은 0.19 플러스 요인, 근데 수입이 마이너스 5% 정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실제로 세 방목 보면 수입이 무려 41%나 급증을 해서 이게 그럼 수입이 증가하는 거랑 성장률 떨어지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수입을 했다라는 거는 해외 쪽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미국으로 들여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 안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국내 총생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면 GDP가 낮아집니다. 원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관세를 피해서 미리 쌀 때 들여오자 이렇게 수입이 급증을 했고 이게 1분기 GDP를 마이너스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이 마이너스 난 거는 정부 효율부에서 사람 해고했잖아요.
그 해고가 되고 하면서 정부 지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급여로 나갈 돈이 줄어들었을 거니까. 이 두 가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트럼프는 전 정부 탓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세부 지표를 볼 때는 이제 트럼프가 잘못한 게 맞다. 그러나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뭐 수입을 미리 당겨서 많이 이제 끌어왔기 때문에 수입이 다음 분기에도 그렇게 급증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GDP가 내려간 거는 일시적으로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정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소비가 급감을 해서 나중에 또 끌어내릴 수도 있으니까 이후에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처음엔 깜짝 놀랐다가 세부 항목 보니까 투자도 좀 늘어났고 어쨌든 소비도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으니까 아직 미국 경제가 버티고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좀 낙폭을 줄였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과 뭔가 접촉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뒷부분에서 결국엔 플러스까지 돌리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지표 나왔는데 3월 PCE 물가는 내려가는 추세가 확인이 되고 있죠. 전월 대비도 크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물가는 일단 현재까지는 안정적. 근데 이제 관세 영향을 받는 4월 이후 물가를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3월까지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때 뭐 이것 때문에 망설이진 않겠구나 이런 점을 또 확인시켜 준 것도 다행스러운 대목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정규 시장에서는 종목들이 테슬라가 3.4% 빠진 거 외에는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없었거든요. 근데 마감하고 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 실적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AI가 어느 정도 매출에 기여를 한 것 같다. 또 여기에 대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도 좀 비교적 안도감을 주면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모두 큰 폭으로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고 AI 투자 계속 성과를 내고 있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시간외에서 지금 제가 녹음하고 있는 시간에 한 3% 정도 플러스가 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급락을 하면 개인이 계속 매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베센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이제 언론을 통해서 했는데 그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매도를 하더라. 근데 4월 초에 해박의 날 그때 이제 증시가 폭락을 했잖아요. 폭락을 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루에 30억 달러, 20억 달러 이런 식으로 자금을 들여와서 4일 동안에 88억 달러, 거의 90억 달러 정도 되는 자금을 끌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하락할 때 개인이 자금을 넣었는데 현재까지로는 그때 당시 밀어넣은 자금이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미증시의 어떤 반등을 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관련 지표는 MSCI 한국 지수가 소폭 올랐습니다. 야간 선물은 약간 빠졌고 그래서 뭐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열렸다면 마감 후에 발표됐던 빅테크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고 또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시간에 올랐기 때문에 아마 우리 증시는 초반에 좀 고민하다가 약간 올라와서 출발하고 오후에는 눈치 보고 뭐 이런 형태로 전개되지 않았을까 일단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빅테크 실적이 나오면 그러니까 예상치 상회했다 하회했다 이런 걸 떠나서 현재까지 빅테크 실적 공개되고 나면 그 다음 정규 시장에는 그 해당 종목은 다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좀 이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막 바이든 때문이라고 자기는 1월 20일 이후에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맡기 때문에 1분기 이런 성장률은 그 전에 바이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이제 경제 상황 때문이야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지표는 명백하게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지출 줄어든 건 정부 효율부 때문이고, 그다음에 수입 증가한 것도 관세 정책 때문에 당긴 거가 영향을 준 거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마 의식을 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본인이 아마 약간 이제 전략적인 수정을 하긴 해야겠구나 이런 고민을 좀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기사가 미중 간의 관세 관련된 접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이터에서는 중국에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면제 품목을 조금 더 추가하는 것 같다더라 이런 보도가 있었고 또 야후에 나온 기사를 좀 보면 미국 측도 중국하고 뭔가 좀 접촉을 하고 있는 것 같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체가 자꾸 막 규모가 사이즈가 자잘하고 이게 자꾸 물밑에서만 나오고 있어갖고 이제 시장을 확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좀 있는 건지 좀 구체적인 보도가 나오는지 추가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월 시작되는데 금리하고 달러가 좀 안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주식이지만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안정이 돼야 좀 안정적인 추세를
일관성 있는 추세를 가져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5월이 시작되면 항상 자주 나오는 이야기 있잖아요. 5월에 팔아야 된다.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면 컴백해야 된다. 실제로 1993년 이후에 11월부터 4월까지 투자하는 펀드, 5월부터 10월에만 투자하는 펀드, 각각의 펀드를 굴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보면 11월부터 4월에 투자를 하면 731%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달러 투자했더니 831달러 됐다는 얘기. 그리고 이제 5월에도 10월에 하면 171%, 그러니까 100달러 투자하면 이 기간 동안에 271달러가 돼 있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실제로 저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5월에 파는 게 맞나? 근데 이게 최근에 10년을 또 놓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최근에 10년 보면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제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패턴이 너무 왜곡된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국에서는 정말 이 기사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5월에는 팔아야 되나? 5월에는 부진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최근에는 좀 그렇지는 않았다. 예, 최근에는 그냥 그때그때 장세에 따라서 가서 뭐 5월에는 팔아야 된다, 이런 징크스를 그대로 뭐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런 기사 나오는 거에 보면 변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7월까지는 지금 관세 유예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어떤 협상 타결이 되고, 또는 이제 그거에 대한 타결이 지연되고, 이거 자체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즉 금융시장이 크게 오르거나 내리거나 될 거라, 지금은 이제 그 관세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집중을 해야지 이런 징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믿을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5월, 이게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 근데 이게 보면 연말에는 내년에는 좋을 거야. 그리고 연초에는 올해는 좋을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를 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이게 연도가 좀 진행돼서 5월 정도 넘어가면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됐네. 그래서 매도, 또는 생각보다 그렇게 실제 보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되면서 매도, 이렇게 되면서 조금 상승폭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패턴이 오늘 많이 보도가 됐다라고 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5월에도 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좀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